한국은 우리를 형제로 보았소. 이집트 대통령의 충격 발언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아프리카 최강이라 불리던 이집트 공군의 하늘이 무너지던 날, 미국은 비웃기라도 하듯 30년 동맹을 저버렸고 그 틈을 파고든 중국은 잔인한 독소 조항으로 이집트를 압박해왔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이집트의 선택에 중국은 대서특필하며 전 세계에 자랑을 시전했죠. 우리가 한국을 이겼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단 72시간 뒤 이집트 정부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선택한다. 미국과 중국은 우리를 호구로 보았다. 그러나 한국만은 달랐습니다. 난국은 우리 이집트를 형제로 대해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오던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출격 불가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출격 불가. 긴급 대응 명령이 내려진 지 불과 11분 만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30년 군 생활을 해온 저였지만 그 무전 한마디가 이렇게 무겁게 가슴을 짓누른 적은 없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작전 참모가 무거운 목소리로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기체 결함입니다, 차관님. 저는 참모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번 달에 몇 번째입니까? 참모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눈을 내리깔았죠. 7번째입니다. 7번이었습니다. 240대의 전투기를 보유한 이집트 공군이 한 달 동안 7번이나 출격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가 텅 비어 있었죠. 저는 하산 엘 하킴입니다. 이집트 국방부 차관으로서 공군 전력 전체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죠. 30년 전 공군 장교로 임관해서 전투기 도입과 전력 구조 설계를 전문으로 해왔습니다. 이집트 하늘을 지키는 일이 제 평생의 임무였죠. 그런데 그 하늘이 제 눈앞에서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이집트 공군은 강합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전투기를 보유한 나라가 바로 이집트죠. 그 중심에 F-16 240대가 있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를 통틀어도 손에 꼽히는 규모였죠. 하지만 저는 그 숫자가 얼마나 허구인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출격 가능한 기체는 전체의 30%도 되지 않았죠. 나머지는 정비고에 세워진 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부품이 없어서였죠. 미국산 부품을 써야 하는데 미국이 공급을 끊다시피 한 상태였으니까요. 저는 그 실상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카이로 외곽의 주력 공군 기지를 찾아갔습니다. 정비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줄지어 세워진 F-16들이 엔진 덮개를 열어젖힌 채 멈춰서 있었죠. 정비사들이 기체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지만 실제로 손을 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필요한 부품이 없으니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정비 대대장을 불렀습니다. 지금 이 기지에서 즉시 출격 가능한 기체가 몇 대입니까? 대대장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죠. 16대입니다, 차관님. 이 기지에만 80대가 넘는 F-16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날 수 있는 건 16대였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보았으니까요.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품 부족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따로 있었죠. 바로 파일럿들이었습니다. 기체를 몰 사람이 있어도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출격 횟수가 줄어드니 실전 감각이 무뎌지고 감각이 무뎌지니 더 조심스러워져서 출격을 꺼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죠. 제가 직접 면담한 베테랑 파일럿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관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이 기체가 무섭습니다. 언제 어디서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요. 예전에는 이 기체를 믿었습니다. 목숨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 믿음이 없습니다. 30년 경력의 파일럿이 자신의 전투기를 무서워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집트 공군의 민낯이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국방부로 돌아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공군 핵심 간부들이 전부 모였죠. 회의실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다들 현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으려 했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우리 공군의 실전 가동률이 28%입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아실 겁니다. 공군 참모총장 카림 만수르 장군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석 달만 더 지속된다면 우리는 유사시에 제대로 된 대응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전쟁이 나면 집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죠. 그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간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에 다시 한번 강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부품 문제가 아니라 동맹의 의무 문제입니다. 저는 그 간부를 바라봤습니다. 이미 6차례 공식 요청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간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죠. 저는 회의가 끝나고 곧바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측 담당자였습니다. 우리의 30년 동맹이었죠. 그런데 전화기 너머에서 돌아온 목소리는 너무나도 건조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물었습니다.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하겠다는 겁니까? 돌아온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30년 동맹이라는 말이 그날따라 이렇게 가볍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알고 있었죠.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절박함을, 그리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요. 회의가 마무리되어 가던 시점에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실무 담당관 파루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평소에 회의에서 먼저 발언하는 편이 아닌 친구였죠. 그래서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차관님,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해보십시오. 최근에 한국 쪽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한국 공군이 자체 개발한 경전투기인데 성능 면에서 우리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몇몇 간부들이 실소를 흘렸죠. 카림 장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그게 논의할 때입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지금 당장 하늘을 채울 전력입니다. 한국이 그걸 해줄 수 있다는 겁니까? 파루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그 이름이 머릿속에 조용히 걸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간부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파루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 자료 제 책상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파루크가 눈을 약간 크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저는 텅 빈 회의실을 한번 둘러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카이로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저 하늘을 지켜야 합니다. 그게 제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 하늘을 지킬 날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 책상 위에 한 권의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그 자료는 생각보다 얇았습니다. 파루크가 올려놓은 한국 관련 문서는 겨우 12페이지 남짓이었죠. 저는 그날 밤 자정이 넘도록 그 자료를 펼쳐놓고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한국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훨씬 더 크고 무거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국방부 청사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부관이 조용히 귀띔했죠. 차관님, 오늘 회의 전에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외투도 벗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부관이 잠깐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타리크 부장관님이 몇몇 간부들과 따로 자리를 가졌습니다. 중국 건으로요. 타리크 알마스리. 국방부 내에서 저와 권한을 나누어 갖는 인물이었습니다. 공군 출신이 아닌 정치적 배경을 가진 인물이었죠. 그는 오래전부터 중국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제가 자료를 들여다보는 동안 그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어제와 달랐습니다. 타리크가 상석 가까이 앉아 있었고 그 주변으로 몇몇 간부들이 모여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들어오자 일제히 입을 닫았죠. 저는 자리에 앉으며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공기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타리크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차관님, 오늘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십시오. 타리크는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치면서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중국 측에서 공식적인 제안이 왔습니다. 전투기 도입과 관련해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최대한 맞춰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납기는 18개월 이내, 가격은 미국 대비 35% 절감, 여기에 기술 이전 일부도 포함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카림 장군이 눈썹을 올리며 말했죠. 35%면 상당한 수준 아닙니까? 타리크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 상황에서 18개월 이내 전력화가 가능하다는 건 사실상 유일한 현실적 선택지라고 봐야죠. 또 다른 간부가 거들었습니다. 미국은 언제까지 기다려도 답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솔직히 더 이상 기다리는 건 우리 공군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중국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죠. 납기도 빠르고 가격도 낮고 기술 이전 조건까지 달려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 측 제안에서 기술 이전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입니까? 타리크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핵심 기술은 아닙니다. 운용 관련 기술 이전과 정비 교육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중국산 전투기를 도입하되 핵심은 여전히 중국이 쥐고 있다는 뜻이군요. 미국 의존에서 중국 의존으로 갈아타는 겁니까?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타리크가 약간 날이선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차관님, 지금 우리한테 선택지가 몇 개나 있습니까? 미국은 움직이지 않고 유럽은 가격이 너무 높고 러시아는 제재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말에 몇몇 간부들이 동조하는 눈빛을 보냈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조금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타리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차관님, 시간이 없습니다. 중국 측도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결정을 미루면 그 조건도 바뀔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타리크를 바라보며 말했죠. 그렇다고 충분한 검토 없이 결정을 내리는 건 더 위험합니다. 일주일만 주십시오. 타리크는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결정은 내려진 것이나 다름없다고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개인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부관이 차를 가져왔지만 손도 대지 않았죠. 타리크가 언제부터 중국과 접촉했는지,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는지를 가늠해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따로 자리를 가졌다는 건 이미 물밑에서 상당한 교감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저에게 일주일을 주겠다고 물러선 것도 사실은 시간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절차상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았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타리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중국 측 인사들이 카이로에 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식 방문이 아닌 비공식 접촉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중에 그 자리에 있었던 간부 한 명을 따로 불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땠습니까? 간부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차관님. 중국 측에서 파격적인 조건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도입 후 5년간 정비 전담팀을 파견해준다고 했고 대금 결제도 분할로 유연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타리크 부장관 반응은요. 간부가 눈을 내리깔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중국은 치밀했습니다. 가격, 납기, 정비, 결제 조건까지 모든 걸 우리 입맛에 맞게 설계해왔죠. 겉으로 보면 완벽한 제안이었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걸 정확히 파악하고 그걸 눈앞에 펼쳐 보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너무 완벽한 제안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닷새째 되던 날 타리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죠. 차관님,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일주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타리크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중국 측에서 내일까지 우리 입장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루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타리크 부장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국 전투기를 도입했을 때 우리가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의 허락 없이도요. 타리크가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건 어떤 나라 전투기를 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 것도 미국 눈치를 봐야 하는 건 똑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다릅니다. 미국은 우리가 30년을 같이 해왔고 그 관계의 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타리크가 약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차관님, 지금은 철학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하늘을 채울 전력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당장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타리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죠. 내일 오전에 공식 입장 발표가 있을 겁니다. 차관님도 그 자리에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발표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이집트 국방부는 중국 전투기 도입을 공식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요.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중국 측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승리 선언에 가까운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미국과 다른 나라들을 제치고 이집트를 끌어들였다는 식의 논조였습니다. 국제사회도 중국이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또 하나의 판을 가져갔다는 시각으로 받아들였죠. 저는 그 보도들을 보면서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정해졌습니다. 그들이 승리를 선언하면 할수록 저는 더 명확해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반론을 제기하지도 공개적으로 이의를 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동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발표는 제게 도구였습니다. 중국이 이겼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도구, 그리고 미국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도구였죠. 저는 그날 밤 집무실에 혼자 남아 바루크가 올려놓은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자료를 처음 펼쳤을 때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든 전투기라는 것 자체가 당시 제 머릿속에서는 그다지 무게감 있게 다가오지 않았죠. 저는 평생 미국산 전투기를 다루어온 사람이었습니다. F-16의 구조와 성능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고 있었고 그 기준으로 세상의 모든 전투기를 평가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죠. 그러니 한국산 경전투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 첫 반응은 기대가 아니라 일종의 의무감이었습니다. 파루크가 올려놓은 자료니까 한 번은 봐야 한다는 정도였죠. 그런데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자료의 첫 항목은 기체 재원이 아니었습니다. F-16과의 호환성 비교표였습니다. 저는 그 표를 보면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맞는 수치인가 싶어서였죠. 항공전자 시스템의 호환율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F-16을 운용해온 파일럿이 전환 교육을 받을 경우 최소한의 시간으로 실전 투입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담겨 있었죠. 저는 그 페이지를 한 번 읽고 다시 읽고 세 번째 읽었습니다. 그리고 파루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파루크, 이 호환성 수치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차관님, 한국방위산업체 공식 자료와 실제 운용 국가들의 데이터를 교차 검증한 수치입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실제 운용 중인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접 확인한 겁니까? 네, 차관님. 제가 직접 각국 데이터를 요청해서 비교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파루크는 단순히 자료를 복사해서 올려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발로 뛰어서 검증까지 해놓은 거였죠. 저는 그제야 이 친구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계속 설명해 보십시오. 파루크가 잠시 놀란 듯 하다가 이내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차관님, 이 전투기의 핵심은 단순한 경전투기가 아닙니다. 전술 플랫폼으로 봐야 합니다. 레이더 시스템, 무장 탑재 능력, 전자전 대응 체계가 동급 기종 대비 상당한 수준입니다. 거기에 유지 비용이 F-16 대비 절반 이하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자료를 펼쳤습니다. 유지 비용 절반이라고요. 네, 차관님. 부품 수급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 측에서 자체 공급망을 보유하고 있어서 미국처럼 공급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지 비용 절반, 부품 수급 독립성, 그리고 F-16과의 높은 호환율,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는 전투기가 있다는 게 쉽게 믿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직접 계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집무실에 혼자 남아 서류들을 펼쳐놓고 직접 수치를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리 공군의 예산 구조, F-16 유지에 들어가는 연간 비용, 추가 전력화에 필요한 소요 예산, 그리고 그 자리에 한국 전투기를 대입해 보았죠.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숫자들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맞아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오고 있었죠. 새벽 2시가 넘었을 때 저는 마지막 계산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게 너무 큰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파루크를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지시했죠. 한국 측과 비공식으로 접촉할 수 있겠습니까? 공식 채널 말고 실무 수준에서요. 파루크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어느 수준까지 논의를 진행할까요, 차관님?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선은 기술 자료 추가 요청입니다. 단좌형 개발 가능성과 커스터마이징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철저히 조용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타리크 부장관 쪽으로 세면 안 됩니다. 파루크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파루크가 나간 뒤 저는 내부 시뮬레이션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한국 전투기를 실제 우리 작전 환경에 투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가상으로 검증해보는 작업이었죠. 저는 공군 작전 분석팀 중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인원 3명만 따로 불렀습니다. 이 작업이 외부로 새어나가면 안 됐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요청할 작업은 완전히 내부 검토 목적입니다. 어떤 경로로도 외부에 알려져선 안 됩니다. 3명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FA50을 기준으로 우리 현재 작전 시나리오에 대입해 보십시오. 국경 방어, 긴급 대응, 장거리 타격 3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요. 사흘이 걸렸습니다. 분석팀 책임자인 살리가 결과를 가지고 왔을 때 저는 보고서 첫 장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차관님, 국경 방어 시나리오에서는 현재 F-22 가동 전력과 동등한 수준의 대응력을 보여줬습니다. 긴급 대응 시나리오에서는 오히려 더 나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체 유지 효율이 높아서 가동 가능한 수량 자체가 더 많이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살리에게 물었습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살리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번을 다시 돌렸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보관합니다. 살리가 나가고 나서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창밖으로 카이로의 낮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높고 푸른 하늘이었죠. 저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답은 이미 있었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이었죠. 그런데 그 타이밍을 제가 원하는 대로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타리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카림 장군과 또 다른 간부 2명이 함께였죠. 저는 그들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이게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타리크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차관님, 중국 측에서 계약 초안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표정을 유지하며 말했죠. 언제 받았습니까? 어제 저녁입니다. 조건이 우리가 요청한 것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가격도 추가로 낮췄고 정비 지원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늘렸습니다. 옆에 있던 간부가 덧붙였습니다. 차관님, 이 조건이면 더 이상 따질 게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전부 들어준 겁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초안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타리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겼습니다. 조건은 분명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조건이 아니라 그 조건 뒤에 붙어 있는 세부 항목들을 따라가고 있었죠. 운용 데이터 공유 의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권한, 제3국 수출 제한 조항. 작은 글씨들이었지만 그 안에 본질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초안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 계약이 체결되면 우리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중국 허락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운용 데이터도 중국 측에 공유해야 하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타리크가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건 기술 지원을 위한 일반적인 조항입니다. 미국 계약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다른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지정학적 위치도 다르게 봐야 합니다. 섣불리 결정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카림 장군이 무거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차관님, 저도 신중해야 한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공군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6개월 안에 전력 공백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는 게 더 크지 않겠습니까? 저는 카림 장군의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저는 아직 꺼낼 때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만 더 주십시오. 타리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관님, 중국 측도 한없이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저는 타리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타리크 부장관, 제가 일주일을 요청하는 건 결정을 피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결정이 틀렸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군의 하늘을 두고 내리는 결정인데 일주일이 그렇게 긴 시간입니까? 타리크가 저를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입니다, 차관님.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들이 나간 뒤 집무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이었습니다. 그 안에 저는 모든 걸 준비해야 했습니다. 중국 계약 초안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근거, 한국 전투기의 실질적인 우위를 입증하는 데이터, 그리고 그 선택이 이집트 공군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완성된 논리가 필요했습니다. 파루크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한국 측 답변이 왔습니까? 파루크의 목소리가 약간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차관님, 방금 전에 받았습니다. 단좌형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우리 측 요구사항을 반영한 커스터마이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납기 일정도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답했습니까? 네, 차관님. 굉장히 빠른 답변이었습니다. 빠른 답변.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접촉했는데도 이렇게 빠르게 움직인다는 건 한국 측도 이미 우리 상황을 파악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준비된 나라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혼자 집무실에 남았습니다. 중국 계약 초안과 한국 관련 자료를 나란히 펼쳐놓고 비교했습니다. 숫자와 숫자가 맞서고 조건과 조건이 맞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10년 뒤 이집트 공군은 어떤 나라와 함께 서 있어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내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죠. 문제는 그 답을 꺼낼 순간이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분명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었죠.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부관이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차관님, 오늘 오전에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누가 소집했습니까? 타리크 부장관님입니다. 참석 대상이 공군 고위 간부 전원입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회의 시작까지 40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타리크가 저에게 사전 통보도 없이 회의를 소집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신호였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간부들이 삼삼오오 모여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들어오자 일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타리크는 이미 상석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타리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감이었죠. 타리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긴급하게 소집한 건 중국 측에서 추가적인 제안이 왔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직접 들으시는 게 빠를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한 장씩 돌렸습니다. 계약 규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제안은 단순한 전투기 도입 계약이 아닙니다. 향후 10년간의 전력 지원 패키지 전체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간부들이 서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낮은 탄성이 새어나왔죠. 카림 장군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중국이 상당히 공을 들인 거 아닙니까? 타리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패키지에는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던 항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일럿 훈련 프로그램, 지휘 통제 시스템 업그레이드, 레이더망 보강까지 전부 포함입니다. 또 다른 간부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다 패키지로 들어온다는 겁니까?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타리크가 여유 있게 답했습니다. 전체 패키지 기준으로
단독 도입 대비 22% 추가 절감입니다. 분할 결제 조건도 우리 재정 상황에 맞게 15년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느끼면서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죠.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타리크 부장관, 이 패키지 안에 지휘 통제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제어권은 누가 갖습니까? 타리크가 잠시 멈췄습니다. 기술 지원 목적으로 공동 관리 구조를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공동 관리라는 말은 우리 단독으로 시스템을 운용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까? 타리크가 표정을 굳히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기술적인 협력 구조의 문제입니다. 주권 침해와는 별개입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쳤습니다. 지휘 통제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없다면 유사시에 우리가 독립적인 작전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게 주권 침해와 별개라고 보십니까?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타리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차관님, 저는 우리 공군의 생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늘을 채우지 못하면 주권을 논할 공군 자체가 없어집니다. 카림 장군도 거들었습니다. 차관님, 저도 우려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타리크 부장관 말씀도 틀리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조건을 뛰어넘을 대안이 지금 있습니까? 저는 카림 장군을 바라봤습니다. 대안을 검토 중입니다. 타리크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며칠째 하고 계십니다. 차관님,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그 시선들을 하나씩 받아내면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직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오히려 더 무책임한 일입니다. 타리크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차관님, 시간이 없습니다. 중국 측은 이번 주 안으로 우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패키지 제안도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조건이 바뀔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간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차관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이미 너무 오래 끌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저를 향해 조여들고 있었죠. 이 자리에서 저는 사실상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타리크도, 카림 장군도, 다른 간부들도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틀만 더 주십시오. 타리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틀입니까? 이틀입니다. 그 안에 제가 명확한 입장을 드리겠습니다. 타리크가 주변 간부들을 한번 둘러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틀입니다, 차관님. 딱 이틀.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카림 장군이었죠. 차관님, 잠깐 시간이 되십니까? 저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카림 장군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국 선택이 마냥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관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저도 압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카림 장군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왜 회의실에서는 그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카림 장군이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분위기가 이미 너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반대 목소리를 냈다가는 고립만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카림 장군이 다시 말했습니다. 차관님, 대안이 정말 있습니까?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틀 안에 알게 되실 겁니다. 카림 장군이 무언가를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닫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무실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파루크를 불렀습니다. 한국 측과 추가 접촉이 가능합니까? 파루크가 즉각 답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관님.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안에 다음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가 요청한 커스터마이징 범위에서 한국 측이 실질적으로 수용 가능한 항목이 무엇인지, 둘째, 계약 체결 이후 최초 기체 인도까지 현실적인 납기가 얼마나 되는지. 파루크가 메모를 받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안에 답변을 받아오겠습니다, 차관님. 파루크가 나가고 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미국 측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건 해야 했죠.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미국 측 담당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무적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관님.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중국과의 협상이 상당히 진전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미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차관님, 저희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렵다는 건 안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못 한다는 뜻입니까? 담당자가 다시 멈췄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차관님.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다고 해서 덜 씁쓸한 건 아니었죠. 미국은 우리가 중국과 협상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죠. 이건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중국으로 완전히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 아래 최대한 아무것도 내주지 않으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전략이었죠. 30년 동맹을 이렇게 쓰는 나라였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파루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차관님, 한국 측 답변 왔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바짝 당겼습니다. 말해 보십시오. 파루크의 목소리가 약간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커스터마이징 관련해서 우리가 요청한 항목의 대부분이 수용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레이더 시스템과 무장 탑재, 관련 부분에서 우리 측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납기는요? 계약 체결 이후 초도 물량 기준으로 14개월에서 16개월 사이입니다. 중국이 제시한 18개월보다 빠릅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답했습니까? 네, 차관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말해 보십시오. 파일럿 전환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 공군 교관을 직접 파견하는 방식으로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카이로의 밤하늘에 별이 듬성듬성 떠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원하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죠. 중국처럼 화려한 패키지는 아니었지만 대신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통제권을 내어주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타리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차관님, 오늘 저녁에 중국 측 인사들과 비공식 만찬이 있습니다. 차관님도 함께 자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만찬장에서 중국 측 대표단을 처음으로 직접 마주했습니다. 대표단 수석은 왕 젠화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국영방산업체 수출 담당 총괄이었죠.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인물이었는데 여유 있는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도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오래 협상을 해온 사람의 눈빛이었죠. 왕 젠화가 저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차관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집트 공군의 명성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왕 젠화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번 협력이 양국 모두에게 새로운 전기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집트를 단순한 고객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략적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전략적 파트너라는 말씀 무겁게 듣겠습니다. 왕 젠화가 미소를 지으며 받았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우리가 제시한 패키지는 그 무게에 걸맞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지휘 통제 시스템의 운용 권한, 최종적으로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왕 젠화의 미소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기술적인 부분은 실무 진길이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같은 자리에서는 큰 그림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왕 젠화는 능숙한 협상가였습니다. 핵심 질문에는 절대 직접 답하지 않으면서 분위기를 유리하게 끌고 가는 방식을 쓰고 있었죠. 그 능숙함이 오히려 저에게는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집무실로 돌아왔을 때는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두 개의 파일을 나란히 펼쳤습니다. 중국 계약 초안과 한국 관련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타리크에게 최종 답변을 해야 했습니다. 틀이 끝나가고 있었죠. 저는 두 파일을 번갈아 보면서 마지막 계산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파일을 닫았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것을 어떻게 꺼내느냐였죠.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집무실 소파에서 두어 시간 눈을 붙이다가 새벽 5시에 일어나 세수를 했죠.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고 면도도 제대로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타리크에게 최종 답변을 해야 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어젯밤에 닫아놓은 2개의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중국 계약 초안과 한국 관련 자료였죠. 밤새 머릿속에서 수없이 되풀이했던 계산들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감정도 정치도 압박도 숫자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죠. 저는 그 숫자들을 다시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면 볼수록 한 가지 항목이 계속 눈에 걸렸습니다. 파루크가 처음 가져온 자료에서도 눈에 띄었지만 그때는 다른 수치들에 밀려 깊이 파고들지 못했던 부분이었죠. 전환 교육 기간이었습니다. F-16을 운용해온 파일럿이 한국 전투기로 전환할 경우 실전 투입까지 필요한 교육 기간이 다 기종 대비 현저하게 짧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파루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파루크는 바로 받았습니다. 파루크, 전환 교육 기간 수치 다시 확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출처까지요. 차관님, 해당 수치는 필리핀 공군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겁니다. 필리핀이 F-16 운용 경험이 있는 파일럿들을 대상으로 전환 교육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평균 전환 교육 기간이 기존 예상 대비 40% 단축됐다는 내용이 공식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40%. 네, 차관님. 항공전자 시스템의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파일럿들이 적응하는 속도가 빠르다고 분석되어 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천천히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40% 단축이라는 건 단순한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공군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이 숫자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컸죠. 지금 당장 전력이 부족한 이집트 공군에게 필요한 건 기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체를 즉시 몰 수 있는 파일럿이었습니다. 기체를 도입하고 나서 파일럿 교육에 2년이 걸린다면 그 2년 동안 하늘은 여전히 비어 있는 거였죠. 하지만 전환 교육이 40% 단축된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다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F-16 경험이 있는 우리 파일럿 수, 전환 교육 단축 시 실전 투입 가능 시점, 그리고 그에 따른 전력 공백 기간, 숫자들이 하나씩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요. 그때 집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부관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차관님, 타리크 부장관께서 오전 10시에 최종 답변을 듣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3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관이 나가고 나서 저는 파루크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파루크, 지금 당장 올 수 있겠습니까? 10분 뒤 파루크가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자리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파루크, 한국 측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가능합니까? 파루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초도 물량, 인도 이전의 파일럿 전환 교육을 선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기체 인도 전에 교육이 먼저 시작된다면 실전 투입 시점을 상당히 앞당길 수 있습니다. 파루크가 눈을 약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 방식이 가능하다면 전력화 속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차관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빨리 확인해 주십시오. 파루크가 나갔습니다. 저는 남은 시간 동안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을 최종적으로 비교하는 표를 손으로 직접 작성했죠. 화려한 문서가 아니어도 됐습니다. 숫자와 항목만 명확하면 충분했습니다. 납기, 중국 18개월, 한국 14개월에서 16개월, 유지 비용, 중국산 기준 추정치 대비 한국이 현저히 낮음, 운용 독립성, 중국은 소프트웨어 공동관리 조항 포함, 한국은 해당 없음, 파일럿 전환 기간, 한국이 40% 단축, 커스터마이징 수용도, 한국이 우리 요구사항 대부분 수용 가능. 항목을 하나씩 적어 내려가면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이 말하는 방향은 하나였습니다. 9시 40분이 됐을 때 파루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차관님, 한국 측 답변 왔습니다. 말해 보십시오. 기체 인도 이전에 파일럿 전환 교육 선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한국에서 교육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초도 교육 인원은 우리가 원하는 수로 조정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계약 후 3개월 이내 교육 시작, 기체 인도까지 14개월에서 16개월. 그렇다면 기체가 도착하는 시점에 이미 훈련된 파일럿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전력을 즉시 투입할 수 있는 구조였죠. 중국이 아무리 조건을 좋게 내밀어도 이 부분에서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차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파루크, 수고했습니다. 파루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관님, 오늘 타리크 부장관한테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저는 잠깐 파루크를 바라봤습니다. 이 친구는 몇 주 동안 저를 묵묵히 따라오면서 단 한 번도 제 판단을 의심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회의에서 무시당한 뒤에도 포기하지 않고 자료를 올려놓은 사람이었죠. 오늘 그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루크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시 정각 타리크의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타리크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카림 장군과 간부 2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테이블 위에 손으로 작성한 비교표를 올려놓았습니다. 타리크가 그걸 보며 눈살을 약간 찌푸렸습니다. 차관님, 그게 무엇입니까? 최종 검토 결과입니다. 타리크가 비교표를 집어들었습니다. 잠시 들여다보더니 말했죠. 이건 중국과 다른 무언가를 비교한 건데 다른 쪽이 어딥니까?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입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타리크가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차관님, 지금 한국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중국과 계약 직전까지 온 상황에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카림 장군이 비교표를 건네받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타리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차관님, 이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한국이 우리한테 그런 조건을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아직 공식 협상도 시작하지 않은 나라 아닙니까?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비공식 접촉을 통해 실질적인 확인을 마쳤습니다. 납기는 중국보다 빠릅니다. 파일럿 전환 교육은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선행 시작이 가능합니다. 운용 독립성은 중국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타리크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비공식 접촉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공식적인 보장이 됩니까? 중국은 이미 계약 초안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저는 타리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계약 초안이 나왔다는 건 우리가 서명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타리크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틈에 카림 장군이 비교표에서 눈을 들며 말했습니다. 차관님, 파일럿 전환 교육 선행이 가능하다는 게 사실입니까? 저는 카림 장군을 바라봤습니다. 사실입니다. 기체 인도 전에 이미 훈련된 파일럿이 준비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카림 장군이 비교표를 다시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전력화 시점이 중국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겠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타리크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카림 장군, 지금 이 상황에서 처음 보는 나라 전투기로 갑자기 방향을 바꾸자는 겁니까? 중국과 지금까지 쌓아온 협상 과정을 전부 무너뜨리자는 겁니까? 그 외교적 후폭풍은 누가 감당합니까? 저는 그 말을 받았습니다. 타리크 부장관, 외교적 후폭풍을 걱정하시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국 전투기를 도입한 뒤 10년 뒤에 우리 공군은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타리크가 입을 열려다가 멈췄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운용 데이터도, 시스템 접근 권한도 전부 중국이 쥐고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독자 작전을 원해도 중국이 시스템을 잠가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전력입니까?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타리크가 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분노도 있었고 당혹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논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느껴졌죠.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간부 하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님, 한국이 우리 요구사항을 전부 수용할 수 있다고 한 건 어느 수준의 답변입니까? 공식 입장입니까? 저는 그 간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공식 협상 전 단계이지만 실무 수준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공식 협상 테이블을 열겠다는 입장을 전하면 한국 측은 즉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타리크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차관님, 이걸 지금 대통령께 어떻게 보고하자는 겁니까? 중국과 거의 다 된 협상을 업고 한국으로 간다고요? 저는 타리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타리크 부장관, 우리가 대통령께 보고해야 하는 건 어느 나라 전투기를 샀느냐가 아닙니다. 이집트 공군이 앞으로 20년을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했느냐입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이 무엇인지는 명확합니다. 타리크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카림 장군이 비교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차관님, 한국 측과 공식 협상을 시작하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저는 카림 장군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처음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빠르면 일주일 안에 공식 채널을 열 수 있습니다. 카림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타리크를 향해 말했습니다. 타리크 부장관, 저는 차관님 말씀을 더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타리크가 카림 장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무게가 이동하고 있었죠. 타리크가 테이블 위에 양손을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차관님, 중국 측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해온 협상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중국 측에는 내부 검토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전하면 됩니다. 우리가 서명한 게 없으니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외교적으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타리크가 저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책임진다는 말 무겁게 받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천천히 그리고 평소와 같은 걸음으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타리크를 설득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었죠.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중국을 정리하고 한국과 공식 협상을 시작하고 내부 반발을 관리하고 대통령 보고까지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어깨가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혼자 계산하고 혼자 검증하고 혼자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답을 꺼냈습니다. 집무실로 돌아와 파루크에게 연락했습니다. 파루크, 한국 측에 전해 주십시오. 공식 협상 채널을 열 준비가 됐다고요. 파루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알겠습니다, 차관님. 그 짧은 말 안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카이로의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오래간만에 그 하늘이 다시 보이는 것 같았죠. 파루크에게 연락을 보내고 나서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이틀 동안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회의도 없었고 타리크에게서 연락도 없었죠. 하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폭풍 전야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래 잠잠할수록 터질 때 더 크게 터진다는 걸 저는 30년 군 생활을 통해 몸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오전 부관이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차관님,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공군 전력 현황 보고를 직접 받겠다고 하십니다. 최종 도입 계획까지 포함해서요.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금요일까지 사흘이었습니다. 부관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타리크 부장관께서 대통령실에 직접 보고 일정을 요청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차관님.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타리크였습니다. 회의실에서 제 말을 듣고 물러서는 것처럼 보였지만 뒤로는 이미 다른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었던 거죠. 대통령 보고 일정을 직접 잡는다는 건 그 자리에서 중국 계약을 확정 지으려는 의도였습니다. 일정이 잡히면 저도 그 보고 자리에 참석해야 하고 그 자리에서 타리크가 중국 계약안을 밀어붙이면 제가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한 계약은 사실상 확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앞에서 차관이 부장관 안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드는 건 자리를 거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었죠. 부관이 나가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카이로의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햇살을 받으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흘 안에 한국과의 공식 협상 채널을 열고 충분한 근거를 갖춰서 대통령 보고 자리에 서야 했습니다. 중국 계약 초안의 문제점과 한국 선택의 타당성을 대통령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해야 했죠. 그것도 타리크보다 먼저
혹은 적어도 같은 자리에서 동등하게 맞설 수 있는 수준으로요. 저는 즉시 파루크를 불렀습니다. 한국 측에서 공식 협상 채널 관련해서 답변이 왔습니까? 파루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에 왔습니다, 차관님. 공식 채널 개설에 즉각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 협상 대표단을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카이로로 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라는 게 금요일 이전에 가능합니까? 파루크가 확인하듯 말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수요일이나 목요일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수요일이면 대통령 보고 이틀 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요일로 잡으십시오. 그리고 이 일정은 타리크 부장관 쪽으로 세어나가면 안 됩니다. 파루크가 나간 뒤 저는 살리를 불렀습니다. 내부 시뮬레이션을 담당했던 작전 분석팀 책임자였죠. 살리, 지난번 시뮬레이션 결과를 대통령 보고용으로 다시 정리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전문 용어는 최대한 줄이고 핵심 수치 위주로 간결하게요. 살리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차관님, 이게 대통령 보고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살리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내일까지 정리해 오겠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타리크가 찾아왔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왔지만 표정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말했죠. 차관님, 대통령 보고 일정 들으셨습니까? 들었습니다. 타리크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저는 타리크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한 목소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타리크가 표정을 부드럽게 유지하면서 말했습니다. 차관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보고 자리에서 우리 내부 의견이 갈린다는 게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좋을 게 없습니다. 중국 측도 보고 있고 국제사회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을 못 내리는 나라로 비춰지는 건 누구에게도 이득이 아니지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들었습니다. 대통령 보고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타리크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타리크 부장관, 저는 대통령 보고 자리에서 제가 검토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보고할 겁니다. 그게 제 역할이고 제 책임입니다. 타리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차관님, 지금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타리크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관님, 신중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갔습니다. 집무실에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저는 타리크가 나간 문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말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건 사실상 경고였죠. 대통령 보고 자리에서 제가 반대 입장을 내면 그 이후 제 자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경고를 듣고도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결정이 틀렸을 때 이집트 공군이 치러야 할 대가가 훨씬 더 컸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집무실에서 보고 자료를 직접 작성하기 시작했죠. 중국 계약 초안의 문제점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한국 선택의 근거를 수치로 뒷받침하고 두 가지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고 또 읽으면서 빠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논리에 허점이 있으면 안 됐습니다. 타리크가 어떤 각도로 반박을 해와도 흔들리지 않아야 했죠. 목요일 오전 한국 실무협상 대표단이 카이로에 도착했습니다. 파루크가 직접 공항으로 나갔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조용히 안내했죠. 저는 국방부 청사 내부의 소회의실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대표단 수석은 한국방위사업청 소속의 이준혁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사람이었죠. 통역관을 통해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준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차관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상당히 빠른 일정이었는데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공식 협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일 대통령 보고가 예정되어 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정확한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몇 가지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준혁이 표정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준비한 질문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납기 14개월에서 16개월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조건을 전제로 한 수치입니까? 이준혁이 바로 답했습니다. 계약 체결, 즉시 생산 라인 투입을 전제로 한 수치입니다. 저희 현재 생산 라인 여유가 있어서 가능한 일정입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커스터마이징 범위에서 레이더 시스템 변경이 포함된다고 했는데 그 경우 납기에 영향이 있습니까? 이준혁이 잠시 옆에 있던 기술 담당자와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레이더 시스템 변경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라면 납기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변경 범위가 클 경우에는 최대 2달 정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용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권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준혁이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운용 데이터는 전적으로 귀국이 보유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귀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기술 지원을 제공하지만 그 권한 자체를 공유하거나 통제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이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 내용을 문서로 받을 수 있습니까?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오늘 안에 드릴 수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이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차관님,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저희가 이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단순히 수출 실적 때문이 아닙니다. 이집트 공군의 역량과 규모, 그리고 이 지역에서의 전략적 위치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단순 공급자가 아니라 진짜 파트너로서 이 협력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왕 젠화도 비슷한 말을 했었죠. 전략적 파트너라는 표현을요. 하지만 그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전혀 달랐습니다. 왕 젠화의 말은 우리를 끌어들이려는 언어였고 이준혁의 말은 우리와 함께 서려는 언어였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보고가 잘 마무리되면 공식 협상 일정을 빠르게 잡겠습니다. 이준혁이 나가고 나서 파루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관님, 내일 보고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파루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야죠. 파루크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타리크 부장관 측에서 어제부터 여러 간부들과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내일 보고 자리에서 분위기를 미리 만들어 놓으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차관님, 혼자 감당하시기 너무 힘든 자리 아닙니까? 저는 잠시 파루크를 바라봤습니다. 이 친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묵묵히 곁에 있어줬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자료를 혼자 들고 와서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던 사람이었죠. 파루크, 옳은 선택이 항상 쉬운 자리에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더 해야 하는 겁니다. 파루크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보고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빠진 수치는 없는지, 논리의 허점은 없는지, 반박이 들어올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하나씩 머릿속으로 정리했죠. 그리고 양복을 입으면서 거울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 선택이 틀렸을 때의 결과를 저는 이미 계산해뒀습니다. 자리를 잃을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 공군 재건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야 할 수도 있었죠. 30년 군 생활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보다 더 두려운 게 있었습니다. 이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 10년 뒤 이집트 공군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였습니다. 제 올라타면서 부관에게 말했습니다. 출발하십시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카이로의 아침 거리가 흘러갔죠. 이른 시간인데도 거리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하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그들의 하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저만이 알고 있었죠. 대통령 집무실 앞 대기실에 도착했을 때 타리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타리크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 짧은 시선 교환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고 시작까지 10분이 남았습니다. 저는 가져온 자료를 손안에 꼭 쥐었습니다. 이제 결정의 순간이었습니다.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보좌관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오시겠습니까? 타리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도 뒤따라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몇 걸음 동안 저는 숨을 천천히 고르며 머릿속을 정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감정이 앞서도 안 됐죠.
숫자와 논리만으로 말해야 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압둘 파타흐 알시시 대통령이 정면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양옆으로 안보 보좌관과 비서실장이 배석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자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보고를 직접 들으려 한 건 이 사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요. 공군 전력 제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고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방향을 확실히 잡고 싶소. 대통령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카카. 타리크가 먼저 발언권을 가져갔습니다. 미리 준비한 자료를 꺼내 들면서 목소리에 힘을 실었죠. 카카, 현재 중국 측과의 협상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전투기 도입을 포함한 10년 전력 지원 패키지 계약 초안이 나와 있고 조건 면에서도 우리가 요청한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어 있습니다. 납기, 가격, 정비 지원, 모든 항목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본 제안 중 가장 유리한 조건입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요? 타리크가 자료를 넘기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납기 18개월, 가격 35% 절감, 정비 지원 7년, 파일럿 훈련 프로그램 포함, 조건들을 하나씩 열거하는 타리크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잠시 자료를 들여다보다가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하산 차관, 당신 생각은 어떻소? 타리크가 순간 눈을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동의해달라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카카,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간 집무실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타리크의 표정이 굳었고 안보 보좌관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은 표정을 유지한 채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소. 저는 자료를 꺼내 들었습니다. 카카, 중국 측 제안이 숫자상으로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 있는 조항들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저는 중국 계약 초안의 핵심 세부 조항들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공동 관리 구조, 운용 데이터 공유 의무, 지휘 통제 시스템 접근 권한 문제. 대통령이 듣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 조항들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전투기를 우리가 사더라도 그 전투기를 언제, 어떻게 쓸 것인지는 결국 중국이 통제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유사시에 우리가 독자 작전을 결정해도 중국이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면 우리 전투기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타리크가 즉각 끼어들었습니다. 카카, 그건 과도한 해석입니다. 기술 지원 목적의 일반적인 계약 조항을 주권 침해로 연결시키는 건 논리의 비약입니다. 저는 타리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타리크 부장관, 그렇다면 한 가지만 답해 주십시오. 중국이 그 시스템 접근을 차단했을 때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계약 초안 안에 있습니까? 타리크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저는 대통령을 향해 다시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카카. 저도 초안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 조항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안보 보좌관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보좌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해당 조항에 대한 법적 구제 수단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타리크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다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대안은 무엇이요? 저는 두 번째 자료를 꺼냈습니다. 카카, 한국입니다. 이번에는 타리크뿐 아니라 안보 보좌관과 비서실장까지 표정이 변했습니다. 대통령만이 표정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계속하시오. 저는 한국 FA-50에 대한 자료를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F-16국과의 호환성, 파일럿 전환 교육 선행 가능 여부, 납기 일정, 운용 독립성 보장, 그리고 어제 이준혁으로부터 직접 받은 문서를 대통령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카카, 이 문서는 한국방위사업청 실무대표단이 어제 직접 카이로를 방문해서 확인해준 내용입니다. 운용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권한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다는 걸 문서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타리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카카, 차관이 중국과의 협상이 진행 중인 동안 비공식적으로 한국과 접촉했다는 건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내부 합의 없이 진행된 독단적인 행동입니다. 저는 타리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타리크 부장관, 저는 최종 계약을 진행한 게 아닙니다.
충분한 검토를 위해 실무 수준에서 정보를 확인한 겁니다. 그게 차관으로서 제 역할 아닙니까? 타리크가 대통령을 향해 말했습니다. 카카, 지금 중국과의 협상을 이 단계에서 뒤집는 건 외교적으로도 상당한 후폭풍이 따릅니다. 중국은 단순한 거래 상대가 아니라 우리의 중요한 외교 파트너입니다. 저도 대통령을 향해 말했습니다. 카카, 우리가 서명한 계약이 없으니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외교적 불편함은 따를 수 있지만 그건 관리 가능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계약에 서명한 뒤에 오는 결과는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집무실 안의 모든 사람이 그 침묵을 기다렸습니다. 대통령이 천천히 자료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중국 계약 초안과 한국 관련 문서를 번갈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이미 다 했으니까요. 대통령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산 차관, 한국과의 공식 협상을 시작하기까지 얼마나 걸리겠소? 저는 즉각 대답했습니다. 한국 측은 즉시 대응 가능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공식 협상 개시 의사를 전달하면 일주일 안에 협상 테이블을 열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다시 물었습니다. 중국 쪽 정리는 어떻게 할 것이오? 계약 전 단계이므로 내부 검토 결과 방향을 재조정한다고 통보하면 됩니다. 외교적 채널을 통해 정중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타리크를 바라봤습니다. 타리크 부장관, 추가로 할 말이 있소. 타리크가 잠시 입술을 굳혔다가 말했습니다. 카카, 저는 여전히 중국 선택이 현실적으로 더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카카께서 결정하시는 사안이니 따르겠습니다. 대통령이 두 사람을 천천히 번갈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하산 차관, 한국과의 협상을 공식적으로 진행하시오. 단, 협상 진행 상황을 매주 직접 보고해 주시오. 그리고 중국 측 정리는 외교부와 협의해서 신중하게 처리하시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 집무실을 나오는 복도에서 타리크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차관님, 이게 잘못된 선택이라는 게 드러나는 날이 오면 그 책임은 차관님이 지는 겁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겁니다. 타리크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복도 끝에서 각자의 방향으로 갈라졌습니다. 채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등받이에 온몸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대통령 집무실 건물이 멀어졌죠. 손이 약간 떨리고 있다는 걸 그제야 느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떨림이었습니다. 파루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파루크, 한국 측에 전해주십시오. 공식 협상을 개시하겠다고요. 파루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정말입니까, 차관님? 정말입니다. 파루크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바로 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카이로의 낮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모든 것이 바뀐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얇은 자료 한 권이었죠. 파루크가 아무도 보지 않는 회의실 구석에서 조심스럽게 손을 들던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자리까지 저는 그 긴 시간을 떠올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옳은 선택은 언제나 가장 외로운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공식 협상 개시 의사를 한국 측에 전달한 건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한국방위사업청에서 공식 협상단 파견 확인 연락이 왔습니다. 사흘이었습니다. 저는 그 빠른 반응 속도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결정을 내리기 훨씬 전부터요. 하지만 그 월요일 아침이 편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주말 사이에 중국 측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이집트 측의 협상 방향 재조정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보도 논조는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한 매체는 이집트의 결정이 외부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매체는 한국산 전투기의 성능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중국이 불편하다는 신호를 언론을 통해 보내고 있었죠.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다고 해서 이 상황이 가벼운 건 아니었습니다. 타리크가 그 기사들을 출력해서 제 집무실로 가져왔습니다. 탁자 위에 올려놓으면서 말했죠. 차관님 보셨습니까? 저는 기사를 한 장씩 들여다봤습니다. 봤습니다.
타리크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서도 비공식 채널로 불만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됐습니다. 저는 기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외교부에는 제가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명한 계약이 없으니 국제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중국의 불만은 외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타리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관님, 지금 국내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기자들이 이번 결정에 대해 취재를 시작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저는 타리크를 바라봤습니다. 언론이 취재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근거를 갖고 있다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타리크가 한숨을 내쉬며 나갔습니다. 그 주 수요일 한국 공식 협상단이 카이로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비공식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방위사업청 협상 대표단과 기술 전문가들이 함께였고 규모도 이전과 달랐죠. 저는 국방부 공식 회의실에서 그들을 맞았습니다. 이준혁이 수석 대표로 다시 왔고 그 옆에 기술 담당, 법무 담당, 예산 담당 전문가들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준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차관님, 이번에는 공식 자리로 뵙게 되어 기쁩니다. 저희는 이 협상을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신속함보다 정확함이 먼저입니다. 조건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가겠습니다.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도 그걸 원합니다. 협상은 그날부터 나흘 동안 진행됐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의실에서 항목 하나씩 맞춰가는 작업이었죠. 납기 일정, 커스터마이징 범위, 파일럿 교육 선행 일정, 운용, 데이터 권한, 부품 수급 계약 구조, 장기 정비 지원 방식, 어느 하나 쉽게 넘어가는 항목이 없었습니다. 양측 모두 양보할 건 양보하고 지킬 건 지키면서 천천히 맞춰갔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우리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듣고 그걸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 차이가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였죠. 나흘째 되던 날 저녁, 이준혁이 협상 일지를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차관님, 이 속도라면 다음 주 안에 합의문 초안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파일럿 교육 선행 일정은 합의문의 구체적인 날짜로 명시해 주십시오. 몇 월에 시작한다는 식으로 추상적으로 넣으면 나중에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준혁이 옆에 있던 법무 담당자와 짧게 이야기를 나누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 체결 후 90일 이내 교육 개시, 이렇게 명시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국내 상황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비판적이던 몇몇 간부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협상 진행 상황이 내부에 알려지면서 한국 측의 빠른 대응 속도와 유연한 자세가 알려진 거였죠. 카림 장군이 어느 날 오후 집무실로 찾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관님, 저는 처음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통령 보고 자리에서도 차관님이 옳다고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카림 장군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은요. 카림 장군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협상 과정을 보니까 한국이 단순히 파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알겠습니다. 우리 상황을 이해하고 그걸 반영하려고 하는 게 보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겁니다, 장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전투기가 아니라 그 전투기를 함께 운용할 파트너였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 합의문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초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법무 담당관에게 검토를 맡겼죠. 이틀 뒤 법무 담당관이 검토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차관님, 전반적으로 이상 없습니다. 한 가지 수정 제안이 있는데 부품 수급 보장 기간을 20년으로 명시하는 조항을 추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중에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요. 저는 그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준혁에게 전달했고 한국 측은 다음 날 바로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최종 서명 날짜가 잡혔습니다. 카이로의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양측 대표가 공식 서명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게 했습니다. 언론 공개는 서명 이후로 미뤘죠.
저는 그 결정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요란한 자리가 필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중요한 건 서명 이후에 실제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였습니다. 서명 당일 아침 파루크가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근한 거였죠. 차관님, 오늘 서명 자리에 저도 배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파루크를 바라봤습니다. 이 친구가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는 없었습니다. 처음 회의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자료를 혼자 들고 와서 제 책상 위에 올려놓은 사람.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죠. 당연히 있어야죠. 이 자리의 시작이 누구였는지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파루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서명식은 오전 11시에 시작됐습니다. 이준혁이 한국 측 대표로, 저는 이집트 측 대표로 마주 앉았습니다. 카림 장군과 몇몇 간부들이 배석했고 파루크는 뒷줄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타리크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빈자리를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각자의 선택이 있는 겁니다. 합의문이 테이블 위에 올려졌습니다. 저는 펜을 들기 전에 잠시 그 문서를 내려다봤습니다. 몇 달 전에는 이 자리가 중국 계약서 앞이었을 겁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 자리였겠죠. 하지만 지금 이 자리는 달랐습니다. 많은 것을 거스르고 많은 것을 감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펜을 내려놓으며 이준혁을 바라봤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 계약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집트 공군이 앞으로 20년을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시작이기를 바랍니다. 이준혁이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그걸 원합니다, 차관님.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펜을 집었습니다. 서명이 끝났습니다. 짧은 박수 소리가 회의실 안에 울렸습니다. 이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를요. 가동률 28%의 공군을 안고 혼자 앉아있던 밤들, 타리크의 압박을 받으며 침묵을 지켰던 회의실들, 대통령 앞에서 홀로 다른 목소리를 냈던 그 순간, 그 모든 시간이 이 악수 한 번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서명식이 끝나고 간부들이 하나둘 나가는 동안 파루크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죠. 차관님, 처음 그 자료를 올려놓을 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파루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자료를 올려놓지 않았다면 저도 몰랐겠죠. 파루크가 눈을 약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늦게 대통령실에 서명 완료 보고를 올렸습니다. 대통령이 짧게 답했습니다. 수고했소, 차관. 그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 안에 담긴 무게가 가볍지 않았죠. 집무실로 돌아와 창가에 섰습니다. 카이로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강한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빠른 나라가 중요한 것도 아니었죠. 우리에게 필요했던 건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서서 우리 하늘을 함께 고민해 줄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완벽한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미국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순간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했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가 아니라 가장 준비된 나라를요. 그리고 그 선택이 이집트의 하늘을 다시 살렸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